네, 안녕하세요. 이현태입니다. 오늘도 이제 리뷰를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리뷰할 경기는 성남 FC랑 전북현대 경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남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일단 퇴장을 이른 시간에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제골도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남으로서는 좀 굉장히 불운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 쪽에서는 대신에 이제 최근에 흐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숨 돌리는 승리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남 얘기는 사실은 뭐 이건 전술이 뭐 실패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단 퇴장이 좀 너무 컸기 때문에 성남 얘기보다는 전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5대0으로 굉장히 5대1로 굉장히 크게 전북이 이겼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경기들 이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감독의 이제 저도 커뮤니티를 보니까 감독의 역량 부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리뷰해드린 걸 잘 보시면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아예 막 이렇게 노답인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막 투지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오히려 뭔가 이 여유가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어 결과가 나오면 이 감독이 칭찬을 받는 거고 못 이기면은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디테일이다. 혹시 감독 지도자들의 어떤 힘은 디테일에 있는 거고, 그게 잘 맞아 들어가면 경기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못 이기면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오늘은 전북에서 조금 바꾸고 나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플랜 A라는 거를 좀 잘 쓰던 거, 잘 먹히던 게 있으면 조금 그거를 좀 더 가다듬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저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맞아 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전북이 보여주지 않았던 형식인데, 이제 이게 또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제 이번 경기는 승리를 거뒀지만 계속 이런 플랜으로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 이게 더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걸 좀 섞어 쓰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중에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제가 평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이 경기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갈게요. 자, 오늘 좀 배치가 좀 재밌었던 게 최전방에 구스타보가 나왔습니다. 그 일류첸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밌었던 게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바로우가 오른쪽 윙어로 나왔죠, 전반전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지훈 선수 나왔고, 쿠니모토가 왼쪽 윙이었는데 사실 얘가 라인을 밟진 않잖아요, 사실 쿠니모토가. 그러니까 약간 안쪽에 들어와 있는 애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아니라 이제 거의 볼 수 없었던 최희원 선수가 이제 왼쪽 수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마 말해도 되겠죠. 어디서 누군가한테 들은 건데, 최희원 선수가 나름대로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떤 김상식 감독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그 팀 내부에서 평가가 센스도 좋고 판단도 좋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망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일각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그 어떤 매서운 공격력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판단이 빠르고 무리하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녹아든다는 게 그거 뭐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북에서 돋보이는 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이제 무난하게 왼쪽 수비를 메꿔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사살락이 온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원래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 바로우가 오른쪽으로 왜 갔을까, 구스타보는 왜 또 원톱으로 나왔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저는 오늘 전북의 좀 플랜을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전반전에 잘 보시면 성남이 내려서는 거는 예상이 되는 바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였는데, 이 구스타보를 활용해서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일루첸코랑은 분명히 다르게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 전략은 구스타보를 약간 김신욱 선수 느낌으로 좀 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신욱하고 물론 다르게 디테일은 좀 달랐지만, 그러면 괜찮았던 게 뭐냐면 이제 구스타보 머리를 살리는 거죠, 사실. 구스타보가 헤딩을 잘하지만 이 선수가
김신욱 선수 하듯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힘과 높이로 모든 거를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하는 선수가 아니라, 구스타보도 헤딩슛 같은 거 잘 보시면 발로 헤딩하는 선수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움직이면서 이 떨어지는 위치 낙하 지점을 포착해가지고 거기서 딱 머리통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제 거기서 탄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헤딩하는 쪽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잘 보시면 후방에서 그냥 구스타보 머리를 연결해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집어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집어넣었던 그 프리킥 한 방, 거기 시발점도 구스타보가 헤딩이었죠. 그것도 움직이면서 하니까 이제 마상훈이 약간 미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 장면이었고, 전반전 한 30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쿠니모토한테 머리로 내주는 장면들, 그런 걸 보면 아, 구스타보 머리에 맞추고 세컨드 볼을 먹어서 이제 뭔가 해결하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세컨드 볼을 살리는 축구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결국에 이 떨어지는 선수가 머리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여기서 머리에다 연결해 줬는데, 이걸 이렇게 막 세게 패스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막 뭐 2대1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 근처에 많은 선수들이 좀 모여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 떨어지는 걸 주워 먹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쿠니모토가 했던 것처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구스타보가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스타보가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헤딩을 하면 이 선수도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 벌어지는 거. 아까 쿠니모토 그 장면이 딱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스타보가 약간 이 바로 쪽에 있다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헤딩을 따주면서 자기 쪽에 끌어놓고 그다음에 쿠니모토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우가 왼쪽에 있었으면 라인 밟고 섰겠죠. 왼발잡이니까 거의 이제 왼발밖에 못 쓰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에 있으면은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우가 크로스하는 건 괜찮은데 세컨드 볼 잡아먹기는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오른쪽 갖다 놓으면은 구스타보가 이렇게 가도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걸 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쪽에 배치하는 게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2선에 이지훈 선수 배치한 것도 김보경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다르게 이지훈 선수가 빠르고 전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스타보가 머리에 맞추면 이거 따먹으러 들어가기에는 이지훈이 더 저돌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후방은 백승호랑 최영준이라고 하는 투브런치를 하니까 이 앞에 있는 3명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쿠니모토가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왼쪽으로 나온 거는 이제 최유현 선수가 거기서 이제 드리블 한두 번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았죠. 크로스도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측면을 와이드하게 쓰는 건 좀 맡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유현 선수가 워낙 부지런히 뛰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전략을 짜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는 5대1로 크게 이겼지만 이게 완벽하게 맞아들었냐, 효과는 있었죠.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몇 장면 좋은 장면들도 나오고 프리킥도 얻어내고 했지만, 결국에 이런 전북의 흐름에서는 중요했던 게 결국에 선제골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 백승호의 프리킥이 그렇게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 세트피스의 힘을 이번 경기 다시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울산한테 질 때도 사실 세트피스 2방에 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역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한 경기들이나 혹은 이제 전북은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같이 정지된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는 게 확실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선제골을 넣고 나서는 솔직히 전북은 무리하지 않고 성남이 먼저 너희가 달려들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경기 운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승리를 따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퇴장까지 당하면서, 그 다음 이제 후반전에는 일류첸코가 들어왔는데 저도 그 투톱으로 바꿨지만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지훈이든 여기든 이 두 명을 중앙 쪽에서 뭔가 이렇게 선이 굵은 거를 섞어가면서 하겠다는 거였다가 이제 일루첸코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더 다른 방식으로 뒤를 더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고, 여기서 연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구스타보가 많이 나온다거나 일루첸코가 많이 나오거나 이게 느낌이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에서, 그러니까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4-2-3-1 느낌이 약간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앞뒤를 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투톱을 서게 되면 누군가 내려오는 느낌이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형태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일류첸코가 잘 받아주니까 워낙 거기서 연계를 2번씩이나 해주면서 등딱 해주면서 구스타보 쪽에다 계속 찬스를 내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성남이 10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톱을 쓰든 3톱을 쓰든 그게 무슨 전술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다른 걸 써가지고 무슨 막 이 전북의 플랜 A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투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10명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전북이 끝까지 몰아붙여서 득점을 한 거는 칭찬해줄만 했다. 역시 잘했다. 그리고 구스타보가 오랜만에 신을 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술은 잘못이 없어요. 숫자도 잘못이 없고 배치도 잘못이 없다. 다만 디테일이 항상 문제다. 지금도 구스타보를 살리려 그러면 그냥 투톱을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2선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갖다 놓고 바둑을 다시 불러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이쪽에서 세컨드볼 싸움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사실은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 저 이장님 시절에 제일 잘하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높이 좋은 선수한테 때려놓고 거기서 주워 먹는 걸 어떻게 주워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전북의 플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거를 잘 준비해온 경기였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에 는 확실히 구스타보가 일류첸코보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좀 만들어가는 일류첸코 강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스타보가 계속 여지까지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구스타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영준, 백승호 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전북이 해왔던 축구를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엔 꽤 안정적인 중앙 조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최영준 선수가 이제 4-1-4-1에서 2-1, 그러니까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를 혼자를 갖다 놓으면 조금 최영준 선수가 너무 적극적이고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약간 손준호나 신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씩 딱 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부딪혀주러. 근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금 최영준은 여기를 다 커버합니다. 혼자.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 막으러 갔다가 이쪽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활동량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이 하나라서밖에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백승호 선수가 내려와 주니까 뒤에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최영준이 가지지 못하는 백승호가 조금 이제 패스 쪽에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우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백승호 선수 쪽에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 더해지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뒤를 받치니까 이 세 개가 좀 세 명에 있는 이 좀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좀 더 전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결국에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전북이 새로운 어떤 이런 전술적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그 4경기 맞나요? 5경기였나요? 거의 무승행진하면서 지금 이제 고민했던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리된 상태에서 한번 또 그 색을 내야죠. 네, 김상식 감독님이 고민했던 색깔들, 그러니까 뭐 하프 스페이스를 자른다거나 뭐 좀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섞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려선 팀 상대로 무작정 그냥 만드는 것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구스타브 써서 뭐 좀 섞어서 하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김상식 감독님에 대한 어떤 이런 안 좋은 여론이 있었지만 제가 좀 뭐랄까요,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그때도 전술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일단 한숨 돌렸고 아침에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후반전에도 뭐 들어왔던 선수들도 다 본인 스타일답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쯤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5대1로 크게 이겼지만 너무 기뻐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안 좋은 흐름을 끊고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전북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전술적으로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경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스타브를 활용하는 전술이 어떤 여러 플랜 중에 하나로는 분명히 적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러면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